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이모는 새해를 맞아 첫 SNS 게시물로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이 조카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과 함께 손흥민 앞에서만 딸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재치 있는 글로 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유럽에서 생활하며 이 시기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리그 일정에 맞춰 가장 치열하게 몸을 만들어야 했던 시간이었죠. 그런 점에서 현재 MLS가 춘추제로 운영되면서 잠시나마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2017 시즌부터 MLS 역시 유럽 리그를 따라 7월에 개막해 다음 해 5월에 종료되는 추춘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12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겨울 휴식기가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흥민이 새해만큼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새해를 맞아 미국 MLS 주요 매체들은 지난 2025 시즌을 돌아보며 각 팀의 성과를 기대치 대비 점수로 평가했는데요.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이 평가에서 기대치를 충족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이 손흥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왜 자꾸 올리비에 지루와 비교하는지 궁금했는데 이 평가를 보니 그 이유가 명확해지더군요. 지루는 2024년 5월 LAFC로 이적해 2025년 7월 다시 모국인 프랑스 리그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지루가 떠난 자리에 손흥민이 합류한 셈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손흥민을 지루와 비교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유형의 사례라며 높게 평가해 왔던 겁니다. MLS 사무국의 공식 평가에서도 이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LAFC의 2025년 시즌은 뚜렷하게 두 개의 시즌으로 나뉜다. 시즌 1은 올리비에 지루의 시대였다. 당시 체론 감독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 지루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려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LAFC가 세 번째 지정 선수 자리를 계속해서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튀르키예 국가대표 체기즈 운데르가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방출된 뒤에는 자바이루 딜로슨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공백기를 거친 뒤 8월 초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LAFC의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와 합류하자마자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팀의 공격력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LAFC는 리그에서 명실상부 손에 꼽히는 톱 3팀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 매체들은 LAFC는 MLS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서브 콘퍼런스 준결승전에서 밴쿠버를 꺾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손흥민 합류 이후 LAFC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근거로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평가였습니다. 보통 팀 스포츠에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 이 말이 조금은 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LAFC에 합류하면서 LAFC라는 팀 자체가 점점 더 위대한 팀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MLS 선수협회에 가입된 500명 이상의 현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손흥민이 뛰고 있는 LAFC가 MLS 선수들이 직접 뽑은 가장 뛰고 싶은 클럽 1위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언론의 평가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결과가 더 특별한 이유는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MLS 선수들이 솔직하게 답한 설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매체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자유계약 선수나 리그 진출을 노리는 유망주들에게 이미 매력적인 선택지로 입증된 팀이다. 하지만 이번 MLS 선수협회 설문에서 가장 매력적인 클럽 순위에는 들지 못했다. 대신 손흥민을 영입한 LAFC가 1위를 차지했다. 2025년에 크게 성장한 샌디에이고가 2위,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내슈빌이 3위에 올랐다. 즉, 손흥민이 있는 LAFC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클럽 1위에 오른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8월에 합류한 뒤 치른 정규 시즌 경기는 고작 10경기뿐이었고 그동안 상대했던 팀도 9팀에 불과합니다. MLS 전체가 동부와 서부 각각 15개 팀, 총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손흥민을 직접 상대해 본 팀은 전체의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변화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9월 LAFC 관련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MLS 신인왕 출신이자 미국 국가대표 수비수였던 모리스 에두가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은퇴 이후 애플TV와 폭스스포츠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MLS 소식에 가장 민감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모리스 에두는 손흥민이 합류한 LAFC에 대해 실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 팀이 얼마나 뜨거운 화제인지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에두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팀 분위기 자체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서브 콘퍼런스 소속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선수들은 LAFC를 보며 솔직히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수들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은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라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중심으로 팀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다. 그런 분위기라면 어떤 팀이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정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런 현역 선수들의 솔직한 평가가 몇 달 전 이미 나왔고 그 결과가 연말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다가오는 2026 시즌 아메리칸 트래블에 도전하는 LAFC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진은 이미 리그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는 아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건 전력 보강 측면에서도 당연히 큰 플러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한 시상식에서 LAFC가 베스트 클럽 브랜딩 상을 수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은 글로브 사커 어워즈에서 수여한 것인데요. 사실 이 시상식에서 미국 MLS 팀이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상식은 주로 유럽 선수들을 중심으로 상을 수여해왔고 시상식 자체를 만든 주체가 중동의 오일머니이기 때문에 중동 클럽 정도까지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메시가 합류한 인터 마이애미조차도 이 상을 받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국 베스트 클럽 브랜딩이라는 상을 MLS 팀 최초로 수상하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2026 시즌을 앞두고 LAFC의 영입이 기대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인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 리그들은 이제 막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스카우트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국내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에게는 선수 영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장의 추천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흥민은 휴식 기간 동안 이미 몇몇 동료 선수들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직접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점은 최근 런던에 머물렀을 때가 사실상 유일해 보입니다. 물론 문자나 전화로도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겠지만 런던을 방문한 김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설득력은 훨씬 강력하겠죠. 기존 토트넘 동료들 외에 또 누굴 만났을지는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젊은 수비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벤 데이비스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토트넘 소속의 젊은 수비수라면 자연스럽게 드라구신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드라구신은 감격적인 복귀전을 치르긴 했지만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은 너무나 탄탄합니다. 판더 벤과 로메로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뒤를 단소가 바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입지가 다소 애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